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요즘 취업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취업 준비생들이 이용한 악의적인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아주 사기 범죄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장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급한 마음 먹지 말고 또 이런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취업 준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잔매거진은요, 취업 토크 잡담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코너인데요. 함께해 주실 잡담꾼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에 관해선 누구보다 진지합니다. 진지남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지남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리긴 하는데 여름 휴가 시즌이고 날씨도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더운 날씨에는 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도서관에서 적성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지남 홍기찬이었습니다. 네, 항상 옳은 소리를 또 해주십니다. 자, 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업시킨다. 강민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2주차니까 이건 제 확실한 제 타이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청소를 좀 해야겠다 했는데 역시나 어젯밤에 청소를 안 했어요. 네. 중요한 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인드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덥더라도 마인드를 좀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좋은 준비, 많은 준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원조 뇌생남 이시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조금 재미를 좀 배제하고 진지하게 했더니요. 그러지 말라고 하들들 많이 하더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웃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맹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캐스터와 앵커를 넘나드는 우리 강주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마스코트 강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활력소가 되어주시고요. 이어서 절반은 이미 취업한 취업준비생, 반취생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수강 신청을 앞두고 있는 최윤선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수강 신청을 앞두고 있는. 자, 이어서 복학생이죠. 중대방송국 UBS 기자 강민우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복학 후 첫 수강 신청을 앞두고 있는 복학생 강민우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살아있는 취업준비생들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잡담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설문조사로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취업 깡패에 들어보셨나요?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취업이 잘 되는 학교나 학과를 말하는데요. 최근 취업계에도 전공이나 조건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취업계의 유전 취업, 무전 백수. 과연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요? 네, 마치 한편의 뉴스를 본 듯한, 굉장히 심각한 주제죠.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니지만 유전 취업, 무전 백수, 취업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취업 준비생들이 양극화 현상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양극화 현상을 느끼고 있는 게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네. 취업포털 사람이니요, 올 상반기에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84.1%가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나 주변에서 실제로 이런 경우를 느끼긴 합니까? 우리 민우 군부터. 예, 아무래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인문 경상계열과 또 이제 공과대 이제 다니는 친구들의 취업 차이, 취업 체감 차이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이제 제가 이제 공과대 다니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흔히 이제 취업으로 통하는 전화기라고 하는 이제 전자, 화학, 기계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뽑는 그 범위가 넓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나름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편한데 공과대 내에서도 이제 토목이라든지 토목공학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좀 포화 상태여서 자기들이 좀 취업하기 좀 어려운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런 얘기가 자주 나오니까 공대생들은 정말 취업하기 편하고 되게 취업하기 좋은 사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공대생들도 억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전화기 그 친구들 있죠. 취업하면 다 지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생각해보면 서울에 있고 싶고 서울에서 이제 대학도 나오고 그래서 있고 싶은데 이게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은 좀 나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취업하면 된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취업하면 된다. 기명입니다. 그 취업의 질을 따져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윤선 양이 느끼기에는 어때요? 취업 양극화가 심합니까? 저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민우 군이 먼저 그런 전공이나 그런 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인맥 같은 조건에 대해서 인맥이요? 말을 해보려고 해요. 제 주위에서는 인맥 때문에 그냥 취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좀 어디 기업에 무슨 한 자리 하고 계시다 어. 이러면은 그 자녀분께서 친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다. 그렇게 막 성적이 좋거나 그러지 않아도 네. 되게 다른 분들과 낙하산이죠. 다른 네. 분들과 비교해서 쉽게 통과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발 그러면 이렇게 제가 차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고발은 못하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뭐 결코 바른 경우는 아닌데 우리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양극화 현상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지금 전공이나 인맥에 따른 양극화 현상인데 이 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나뉘게 됐는지 설문조사 결과가 있죠. 네, 그 다양한 양극화 현상을 저희가 좀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이가 48.7%로 가장 1순위를 나이요? 차지했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보시면요, 학벌과 학력, 그리고 외국어 능력과 전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윤선 양이 말해준 것처럼 인맥과 또 거주 지역도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1위가 나이였는데 나이에 대해서는 양극화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지원자의 나이를 보통 몇 살까지 기업에서 보고 있나요? 홍 쌤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 나이 관련돼서 구직자들이 공포감이 많은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구직자들의 사회 진출이 다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료도 일반적이고 휴학도 다 몇 번씩은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딜레이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싫어하는 건 나이가 많으면 물론 뭐 그것도 장점은 아니지만 더 치명적으로 보이는 건 무의미한 시간이 많아 보이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지 못해요. 그러면 공백 기간 있을 때 그러니까 내 공백 기간 동안 배웠던 부분이나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또 그 공백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무의미함은 그냥 뭐 단순 토익 점수 정도 만들기 위해서 한 학기를 휴학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명확한 계획에 맞춰서 지나간 시간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강민혁 대표님은 뭐 나이 외에도 뭐 다양한 부분 나왔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어떤 부분 느끼시나요? 참 많이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직무 관련돼서 준비한 노력이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양극화가 발생한다 이런 지금 순위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좀 속된 말로 말씀을 좀 드리면 쓰잘데없는 거에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핑계거리를 대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접근하는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되는 거는 여기 성별이 아까 이제 뒷순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약자일 수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가 뭐 특정 직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이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좀 부정적 생각을 갖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대해서 투덜투덜 하는 것 자체가. 예. 이시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취업 양극화가 심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처럼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일치하셨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보니까 쟤는 막 계속 되는 애는 되고 나는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아 쟤는 뭐 다른 게 있나 보다. 아빠가 어느 기업 사장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사실 자기가 썼던 자소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이쪽 기업에서 좋다라고 인정받은 자소서는 딴 데 가서 좋다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량적인 부분에서 그런 양극화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요, 가령 학교 취업센터 같은 데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학교 때문에 문제다. 이 학교 네임 밸류가 그 때문에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학교 네임 밸류 때문에 내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학교 취업센터 와서 막 그 불만을 토로해요. 근데 그런 자기네 학교에서요? 그렇죠. 예. 그럼 남의 학교에서 니네 학교 때문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 안으로 원인을 찾지 않고 자꾸 밖으로 돌리는데 지금 그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밖으로 돌리기에 너무나 좋은 요소라는 거죠. 나이, 학력, 뭐 전공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더 핑계를 대는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취준생한테만 약간 그 책임을 돌리시는 것 같아서 재밌어지는데요. 예. 드러나 봅시다. 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증권회사라든지 금융회사 쪽에 이제 인턴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네. 뭐 이제 다들 뽑을 때 이제 그쪽 사장님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이제 선배들 있잖아요. 선배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아 우리는 뭐 학력 안 본다 했는데 위에 딱 찾아보니까 다 S대. 이런 식으로 좀 학벌이 편중돼 있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걸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뽑는 사람들이 그런 거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로 이제 다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들만 유독 뽑아 놓으니까 그 사람들만 모였겠냐 이렇게 하는 거에서는
한 명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벽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적잖이 좀 공격 당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홍 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뽑아놓으니 명문대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보면 학교 문화라는 것도 있고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선배들이 대기업이나 이렇게 입사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있는 후배들은 뭐 하다못해 인적성 공부도 미리미리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직무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듣죠. 그리고 저는 요즘 학생들 만나서 느끼는 거 공대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제 좀 전통 명문대들이 교육 과정이 아주 좀 너무 아카데믹한데 다시 말해 학술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는 트렌드가 요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중위권 대학들의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을 굉장히 실무적으로 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자소서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학교 타이틀에 급급하는 게 아니라 결국 기업에서는 실력을 보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좋은 교육 과정들을 듣고 또 선배들한테 조언을 듣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탄탄해지니까 취업률이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 물론 이건 좀 개선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의 변화도 있어야겠지만 학생 관점에서는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솔직히 들어가자면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문대,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어느 학교에 재학한다 그런 건 지금의 이 친구를 말해줄 수는 없어도 과거에 이 친구를 말해준단 말이죠. 그간의 노력을.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구나 그런 걸 말해주는데 이런 습관이 붙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명문대 간 친구들은 뭐가 있으면 그 미션을 잡고서 목표를 해가지고 그걸 성취하는 습관이 붙은 친구들이라 이런 친구들이 취업이라는 목표를 잡고서 공부해가지고 성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좀 그 아래권 대학이라고 해야 되죠. 아직 그런 버릇이 안 붙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버릇을 가지도록 지금 바꾸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바꾸지 않고 명문대들만 뽑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어떤 그 습관과 버릇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3대1의 공격은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양극화라고 하면은 뭐 유리한 쪽도 있고 불리한 쪽도 있고 양쪽의 의견이 있을 텐데 구직자 입장에서 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까? 네, 분명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직자들에게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다수인 93.1%가 모두 불리한 쪽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내가 양극화 중에서 불리한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두 학생의 의견 지금 yes or no 판넬 있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만 들어주시면 되고요. 내가 취업에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면 yes, 아니면 no라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10명 중 9명에 속할지. 자, 하나, 둘, 셋. 민호 군은 난 좀 불리한 편이다. 윤선 양은 yes, no를 드셨네요. 유리하다. 네, 그런 반대네요. 저기 왜 말을 귀찮게 두 번 설명해야 되나요? 내가 취업에 많이 불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불리하다가 누구예요? 네, 윤선 양. 저요. 불리하다. 민호 군은 유리하다. 네, 좋습니다. 일단 윤선 양 얘기부터 들어보죠. 사실 저는 이 93.1%에 확실히 속하고요. 왜냐면 어떤 면에서요? 제 주위를 둘러보면 진짜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열심히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 쟤는 학교도 더 좋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그 뭐 대외 활동도 더 좋은 쪽으로 많이 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그리고 또 제 성별이 여성이라는 거,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리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모로 작아지죠. 취업 준비를 하다 네. 보면 맞아요. 근데 민호 군은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예요. 네, 사실 바람이기도 하고요. 이게 네. 복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알 수 없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근자감.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 저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이제 막 뛰어든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 있지만은 뭐 이제 어학능력이라든지 이제 개인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좀 유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또 공격당할 것 같네요. 그래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좋은 자세.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좀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를 하려면 어떠한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난센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네. 물론 저 역시도 예전에는 그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제가 이 친구들하고 명문대 학생들하고 토익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절대 이 친구들한테 토익으로는 이길 수 없겠구나를 느꼈어요. 그럼 제가 기준을 토익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이 필요한 곳을 본다면 분명히 유리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런 기준 없이 너무 그냥 불안한다 이것만 보는 게
너무 안타깝고 오늘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래요. 예. 아니 뭐 힐링 캠프라고 생각하시고 두 학생에게 실제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시안 대표님. 지금 복학생 정신 차리게 하기 그런 미션 같은데요.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분명히 자기가 불리하다고 느끼는 게 93.1%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럼 이걸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탁 하는데 유난하게 계속 파란불인 거예요. 못 보게끔. 예. 그러니까 뭐 맨날 막히다가 보려니까 왜 이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취업을 하려니까 그 걸리는 것들, 그러니까 나한테 좀 좋은 것들, 사실은 늘 비슷하거든요. 근데 빨간불일 때도 있고 파란불일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파란불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그래서 취업을 하려니까 약간 이 부분이 걸린다. 근데 윤선양 같은 경우는 불리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방송 나와서 저렇게 하니까 되게 레퍼런스 되고 좋겠다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들이 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불리한 것들만 자꾸 생각이 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단점, 내 약점만 자꾸 좀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홍 쌤은 두 분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취업에서 유리함과 불리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얼마나 차별화되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문과를 나오고 경영학도를 나왔어? 그럼 토익 900이 있어. 그건 차별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이니까.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전자공학 뭐 전공을 했는데 토익이 900 정도 돼. 그럼 취업에서 압도적인 점유 포인트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인문계지만 별도로 또 다른 경험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그냥 소떼처럼 앞에 나가는 소의 엉덩이만 보고 걸어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차별화되고 그들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결국 취업의 여부는 공부 여부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얼마만큼 자소서를 잘 쓰고 면접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PT 면접을 잘하고 적성 시험을 잘 보고 뭐 이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내공이고 전체적인 실력이고 논리력이고 추리력이고 발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학업 계획을 잡고 이번 방학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조언들 세 분이 말씀해 주셨고요. 다시 설문조사 결과를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벌에 대한 이 학력별 고용률에 대해서도 좀 양극 현상을 느낀다라고 답변이 있었는데 고졸자의 취업률이 더 높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요. 학력별 고용률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고졸은 구인 비중이 63.4%에서 65.3%까지 늘어난 반면에 구직 비중은요 42.5%에서 40.9%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졸 이상은 구인 비중에 큰 변화는 없지만요. 구직 비중이 19.8%에서 22.6%로 늘면서요. 이 일자리 수보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더 많은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졸은 구인난이고요. 대졸은 구직난인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고졸자를 선호하는 현상은 어떻게 생기게 된 거예요? 고졸자를 선호한다기보다 이 직무가 달라서 단순 비교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고졸에 예. 맞는 일자리가 많이 생긴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대졸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일자리가 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요즘 누구나 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더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학령 인구의 70%가 다 대학생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대신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래서 고졸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학력을 속이고 대졸자들이 뭐 지원하는 예도 생기고 있다는 얘기 좀 듣긴 했습니다. 좋습니다. 뭐 주제가 딱히 재미가 없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예. 아무튼 뭐 요 정도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다음 조사 결과가 재밌어요. 양극화를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부모님의 능력이에요. 좋은 부모 만나면 취업도 잘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이 조사 결과가 있죠? 네, 참 가슴이 아프면서 슬픈 조사였습니다. 부모님의 지위나 재산 등의 여건이요. 이 자신의 능력보다 취업 성공에 영향을 준다는 구직자들이 전체 중에 64.6%나 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부모님의 직업 등 사회적 지위가 가장 많은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인맥과 경제 능력, 그리고 가정 환경, 또 정보력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아니 아까 우리 윤선양이 얘기했잖아요. 친구가 뭐 어떤 아버님이 기업에 계셔가서 바로 취업을 했다. 네. 솔직히 그런 경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전 배 아프죠. 완전 배 아프죠. 진짜. 예. 누구는 백 없고 막 인맥 없어서 그렇게 못 들어가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렇죠. 욕은 못하고 또. 못 들어갔잖아요. 제가 없고 인맥이 그게 없어서. 문제죠. 없어서 못하는 사실은 거. 근데 그게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이요. 아, 대기업이요? 그래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 기업이에요? 네? 아무튼 뭐 노코멘. 그런 경우가 뭐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좀 취업 준비생들이 더 기분이 상하죠. 민우 군은 이런 경우를 보면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공공연했던 곳에서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네네. 이제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서 만약에 제가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또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물어보면 저는 거기서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자기가 처한 조건이 좋은 거기 때문에 유리한 거기 때문에 결국엔 그러면 이쯤에서 6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헬리콥터 부모 뭐 캥거루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극심한 취업난에 부모님의 능력을 빌어서라도 취업은 하는 게 낫다. 취업을 하고 보는 게 낫다. 즉 부모님의 능력이 있으면 취업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예스 아니면 노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예스. 주리 씨는 세모예요. 예,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저는 세모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양쪽 다. 네. 저도 사실 겪어봤잖아요. 네. 처음에 윤선양처럼 정말 이게 우라통이 터지고 아니 누구는 뭐 이런 말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능력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그래도 뭐 지 능력 없으면 또 잘리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능력껏 안 되고 혹시나 부모님의 힘을 빌어서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또 도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도태될 때 또 도태가 되고 잘할 사람들은 알아서 잘한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저는 세모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능력을 통해서 취업하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나 마음으로는 은근히 열받아서 세모를 들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이 취준생들은 도태라도 돼봤으면, 도태될 기회라도 얻어봤으면. 그러니까 내가 경쟁을 통해서 뭘 해봤으면 하는데 지금 느낌은 경쟁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공정하게 뽑혀가지고 출발선상에서 이렇게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내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내가 한번 빡세게 한번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아나운서 준비생들도 카메라 테스트라든지 면접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말 수두룩백배 몇천 명이 있지만요. 단 한두 명을 위한 그런 상황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분들의 정말 간절함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요. 우리 멘토분들 다 예스를 드신 게 조금 인상적인데 뭐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단은 취업은 하고 보자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그럼 우리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뺑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제 그런 학생들도 만났었고 제 동기들 중에 예전에도 네. 그런 제 지인들도 있었는데 들어가면 땡이에요. 들어가서 본인이 또 거기서 하면 되는 거고 조직도 크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건 당연히 없어져야겠죠. 우리 사회 공정한 룰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기업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면접장까지 가면 뭐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서류나 뭐 인적성 시험에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케이스는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건 오히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력이 있어서 좋은 학업을 받았다 뭐 그거는 이제 나의 취업의 강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학생 중에 예를 들어 뭐 여대생이고 뭐 여대를 나왔고 그다음에 뭐 집이 압구정동 산다. 그럼 저는 솔직한 얘기로 주소 그냥 바꿔 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런 이미지는 기업에서 절대 좋아할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도 어리고 생활적으로 여유도 있고 그러면 회사 생활하다가 뭐 다시 뭐 로스쿨을 갈 수도 있는 거고 MBA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유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업에서 여러분들 평가하는 중요 잣대 중에 하나가 얘가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버텨낼 수 있는 그 내구성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짓말을 하라고 제가 팁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업에서 좋아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라. 그러니까 마치 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통업계를 지원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뭐 지방에서 유통업을 크게 하신다. 그래서 뭐 평수가 몇 명이고 직원 수가 많다. 그런 건 착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유통업을 잘 진행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번 분들은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업력을 쌓고 나중에 사업을 물려받겠네. 뭐 이렇게 좀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강밀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선에서 저는 이제 부모님의 그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력이 있으셔가지고 좋은 뭐 교육의 기회를 준다라든지 자기 주변에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들이 하고 싶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같은 직무 관련된 뭐 토의를 같이 밥을 먹으면 해준다든지 뭐 이건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훈 관련된 국가 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나라에서 이미 뭐 공적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데 그러한 게 또
취업 당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스펙은 이제 보훈 자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만큼 네. 가점이 좀 많이 있고요. 유리하죠. 예. 그래서 이런 좀 우리가 봤을 때 그 뭐 아까 백 그다음에 뭐 보이지 않는 약간 이런 뭐 불공정함 뭐 이런 능력은 어차피 그 친구가 들어가게 되면 못 버틸 거고요. 네. 근데 또 좀 안타깝고 좀 열받는 건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친구는 백인지 몰라요. 자기가. 예, 아. 백으로 들어왔는데 예. 그 친구는 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사팀은.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이렇게 막 가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명치를 한 대 때려준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일까지 잘하면. 예, 어차피 그 친구가 또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백도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준비가 돼야 이렇게 또 추천을 하지 아무나 또 추천하지도 않고 버텨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크게 뭐 불리함을 상대적으로 느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두 학생 얘기도 들어보죠. 민우 군부터. 예스 드셨죠? 어떤 예. 희망의 의미에서 예스입니까? 예.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저는 그걸 거절하지 못할 거라 저는 사실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든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좀 많이 지양되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아까 이제 그 이시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 좀 힘들게라도 어떻게든 일단 들어가고라도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취준생사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예스를 그쵸.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뭐니 해도 빠른 취업이 우선이죠. 예. 윤선 양도 같은 의견이고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옛날에는 엄청 막 분개했고 지금도 분개하지만 진짜 막 요즘에도 뭐 어떤 이렇게 연예인의 뭐 딸이 뭘 차렸다 이러면 사람들이 댓글을 엄청 달잖아요. 뭐 금수저를 물었다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런 금수저도 뭐 부모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수저를 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1부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취업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을 그렇다면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각계의 각층에서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안 대표님. 네. 뭐 양극화 현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나이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좀 어린 사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점점 직무 역량으로 가는 건 맞고요. 기업에서도 우린 직무 역량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이 같은 것도 있으면 몇 살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토익도 몇 점이다. 학교는 이런 거 안 된다. 아예 있으면 얘기해주고 아니면 없다라고 한 다음에 그 역량대로 하면 되니까 그걸 좀 투명하게 밝혀주면 취준생 입장에서 답답함이 좀 해소되면서 이런 오해가 좀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가요? 네, 취업 토크 잡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사회 이슈를 통해서 다양한 또 취업 관련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뵐게요.